이번 시간에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화합물의 분자 구조로부터 물리적 성질과 화학 반응성을 예상할 수 있으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들의 구조와 화학 반응성은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간단한 탄소 화합물의 구조와 성질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탄수화물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장에서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간단한 탄수화물의 구조와 성질 및 화학 반응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탄소 원자가 4개의 원자가 전자로 단일결합, 이중결합, 상중결합을 형성하도록 하는 3가지 종류의 혼성화와 다양한 작용기를 가지는 탄수화물의 성질과 화학 반응성을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혼성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탄소화합물이 가질 수 있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혼성화와 함께 엮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의 구조식. 탄소 원자는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4개의 공유결합으로 사슬 화합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리화합물을 만들기도 한다. 아래 그림이 있죠. 즉, 하나의 탄소 원자는 단일결합 4개, 이중결합 1개와 단일결합 2개, 삼중결합 1개와 단일결합 1개를 형성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유전자쌍이 4쌍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일단은 탄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탄소화합물은 있어도 산소화합물, 질소화합물 이런 거는 좀 듣기가 어렵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쪽에 같은 원자 탄소, 질소, 산소가 있습니다. 탄소의 경우는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4쌍. 공유전자쌍이라 탄소의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4개, 그리고 질소의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5개, 그리고 산소의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5개입니다. 그런데 옥텟 규칙으로 인해서 최대 이 주변에 올 수 있는 전자가 총 8개죠. 만약에 탄소 주변에 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4개의 전자가 더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질소 주변에는 3개의 전자, 산소 주변에는 2개의 전자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들어질 수 있는 공유결합의 수는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로 가장 많은 결합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탄소, 즉 가장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화합물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소가 메인으로 들어있어서 화학에서 이제 탄소를 메인으로 배우는 학문을 유기화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있는 그림들을 볼까요? 자, 메테인을 볼게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은 모양인데 주변에 결합선, 즉 공유전자쌍이 공유결합이 4개가 오기 때문에 총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에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이클로프로페인 한번 볼게요. 사이클로라는 의미는 고리를 의미하고요. 프로파는 숫자 3을 의미합니다. 메타는 숫자 1을 의미하고요. 에타는 숫자 2를 의미합니다. 즉 메테인의 앞에는 메티귿, 이거는 탄소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에테인의 에티귿은 탄소가 2개, 그리고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서 사이클로는 고리, 프로피읍에는 3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번에 에틸렌을 볼게요. 에틸렌 경우는 에티귿이 되어 있죠. 그럼 숫자 2를 의미해서 지금 보니까 탄소가 2개 있습니다. 아세틸렌은 관용명인데 우리가 실제
관용명이 아니라 실제 명칭으로는 에텐이라고 부릅니다. 에티귿에서 이도 마찬가지로 숫자 2를 의미하고 있죠. 그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테인은 여기 단일 결합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이클로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고리 모양을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런 고리가 형성이 될 때 여기 있는 결합선이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탄소 주변에 단일 결합이 4개가 올 때 가장 안정한 결합은 109.5도가 됩니다. 삼연체 모양. 그래서 이 사이클로프로펜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 즉 결합이 생각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쉽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리를 풀으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중결합 있죠. 근데 이중결합 2개랑 양쪽에 단일결합 합해서 총 4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아세틸렌도 가운데 3개 결합, 주변에 하나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여기는 5개의 분자의 경우는 모두 존재할 수 있는 분자입니다. 자, 메테인과 에테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메테인은 그림 1-41과 같이 4개의 CH 단일결합이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을 향한 구조를 가지며 HCH 결합은 아까 설명했듯이 109.5도로 정삼형체 각입니다. 메테인의 경우는 자, 이번엔 에테인의 경우는 그림 1-42와 같이 1개의 CC 단일결합과 6개의 CH 단일결합을 가지며 모든 결합각이 정사면체 각에 가까운 구조이다. 자, 얘도 하나씩 보면은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중심으로 4개의 결합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서로 그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서로 전자들끼리 멀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가장 안전한 각도 109.5도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쪽을 가리고 본다면은 다 4개의 선이 나오죠? 그래도 거의 109.5도에 가까운 결합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서로 겹치지 않게 살짝 어긋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다 설명 좀 해줄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 가운데 탄소가 있고 여기 단일결합이 있고 이렇게 수소. 그냥 선으로 그린 거는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거 여기 수소,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 수소.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수소. 얘는 요 점선을 기준으로 서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은 대칭이죠. 이 구조보다는 가운데 CC의 결합은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에테인들이 여러 가지 몰려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구조보다는 이렇게 서로 엇갈린 방향, 즉 수소하고 수소가 서로 방해를 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개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테인을 예전에 배웠던 혼성화 개념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메테인의 탄소 원자는 sp3 혼성화로 4개의 동등한 sp3 혼성 오비탈이 3차원 공간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을 향하도록 배열된다. 자, 사면체의 경우는 우리가 그 분자의 구조를 보고 혼성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예측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결합선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연체는 4개의 결합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과 3개의 결합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삼연체는 sp3이고요. 그리고 평면 삼각형은 sp2였고 그리고 선형, 직선형 이런 경우는 sp 혼성 오비탈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죠. 쭉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4개의 sp3 혼성 오비탈, 4개의 수소 1s 오비탈과 시그마 결합으로 동일한 4개의 CH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자, 모든 단일 결합은 다 원통형 지층이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중결합, 삼중결합에서 이중결합 중에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그리고 삼중결합에서는 하나는 시그마, 2개는 파이라고 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겠죠? 자, 이번에 에테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에테인의 탄소-탄소 결합은 그림 1-43에서와 같이 각 탄소 원자의 sp3 혼성 오비탈 한 개씩이 시그마 결합으로 시그마 결합을 한 것이다. 자, 여기가 중심탄소가 있으면은 이 중심탄소의 sp3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시그마 결합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는 가운데 탄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소의 1s 오비탈, 얘는 탄소의 sp3 오비탈이죠. 수소의 1s 오비탈이 이렇게 겹침이 생겨서 각각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좀 잘못 나왔죠. sp2가 아니라 sp3, 3, 3, 3. 좀 오타가 많네요. 자, 두 번째, 에틸렌. 아까 전에 이 명칭을 좀 수정하고 갈게요. 이 에틸렌과 아세틸렌은 관용명이고, 실제 이름은 에틸렌의 경우는 에텐, 아세틸렌의 경우는 아까 전에 에텐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아세틸렌은 에타인이 원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에틸렌은 그림 1-44와 같이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며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평면 위에 놓여있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얘는 결합이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이중결합이 마치 그냥 하나의 단일결합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결합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면 거의 120도에 가까운 평면 삼각형이 됩니다. 자, 에틸렌의 각 탄소 원자는 sp3 혼성화로 그림 1-45에서와 같이 3개의 sp2 혼성 오비탈이 약 120도의 각을 이루며 동일 평면상에 있고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혼성화하지 않은 얘가 포인트죠. 혼성하지 않은 한 개의 p 오비탈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가운데 탄소가 있는 모습이에요. 탄소. 자,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즉 이중결합을 한다는 거는 시그마 결합이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즉 sp2 혼성화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sp2 혼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은 3개가 나와요.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sp2 혼성화 오비탈도 3개가 나오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약 120도 방향으로 평면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를 중심으로 요 세로, 즉 수직인 방향으로 피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볼게요. 각 탄소 원자 1개 sp2 혼성 오비탈끼리의 겹침으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결합. 그래서 혼성하지 않은 p 오비탈끼리의 측면 겹침으로 파의 결합을 이루어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자, 얘랑 요런 측면 겹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면 겹침, 파의 결합. 그래서 요 둘에 의해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sp2 혼성 오비탈 한번 볼게요. 자, 각 탄소 원자의 나머지 2개의 sp2 혼성 오비탈은 2개의 수소 원자 1s 오비탈과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4개의 CH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나머지 그리지 않은 수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소의 경우는 여기 1s 오비탈이죠? 이쪽도 수소, 여기도 수소, 여기도 수소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결합, 요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죠.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의 탄소, 수소,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세틸렌, 즉 에타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선형 구조인 경우는, 분자 구조가 선형인 경우는 sp, 혼성 오비탈이죠. 자, 아세틸렌은 그림 1-46과 같이 탄소 원자 사이에 3중 결합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탄소 하나는 시그마, 탄소 2개는 파이 결합입니다. 자, 모든 원자들이 직선상에 놓여있는 구조를 가진다. 선형 구조죠. 아세틸렌의 각 탄소 원자는 sp 혼성화로 그림 1-47 여기 얘와 같이 2개의 sp 혼성 오비탈이 서로 180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며 네, 당연히 선형이기 때문에 180도겠죠? 혼성화하지 않은 2개의 p 오비탈은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 탄소 원자의 1개 sp 오비탈끼리의 겹침으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일단은 sp가 이렇게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sp 또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sp 그럼 p 오비탈 2개씩이 남죠. 그래서 요 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선의 이 결합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에 p 오비탈 하나, 여기에 p 오비탈 하나 얘네가 다 이렇게 직각입니다.
해드린 게 즉각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직인 거 하나, 여기에 수직인 거 하나에도 즉각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 부분, 각 탄소의 sp 오비탈끼리의 겹침, 이쪽이 시그마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p 오비탈의 겹침, 측면 겹침이죠? 파이결합.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p 오비탈이죠? 얘를 측면 결합, 즉 파이결합. 그래서 파이 결합 2개에 시그마 결합 하나인 3중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각 탄소 원자의 나머지 한 개의 sp 혼성 오비탈은 한 개의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과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며 전체적으로 2개의 CH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 자, 나머지 하나는 여기 수소의 1s 오비탈, 여기도 수소의 1s 오비탈과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밑에부터 봐야겠죠. 자, 유기화합물, 탄소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고 유기가 있을 유, 탄소기.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이라고 해서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우리들의 주변과 우리 몸속의 수많은 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로 의식주 생활에서 필수이다. 식품, 의약품, 농약, 합성섬유, 플라스틱, 석유화학 제품 등의 대부분과 생명체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 한번 다 쳐볼게요. 탄소화물인 것들을. 그런 것들.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흑산, 세포막, 효소 등은 탄소화물이다. 모든 원소들 중에서 탄소만의 구조가 간단한 것부터 매우 복잡한 것까지 무수히 많은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도 탄소를 기초로 한 생명체다. 이렇게 무수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선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현재까지 알려진 화합물들 중에서 90% 이상이 탄소화물로 해마다 수많은 종류의 새로운 탄수화물들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다. 왜냐하면 식품, 의약품, 농약, 합성섬유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탄수화물이 더 다양해질 수 있겠죠. 탄수화물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탄소 원자가 사가의 원자가로 다른 탄소 원자나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황, 인, 염소, 브로민 등의 원자 및 몇몇 금소 원자들과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즉 탄소 원자는 sp3, sp2, sp 혼성화로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무수히 많은 탄소화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작용기를 볼까요? 옆에. 탄수화물의 구조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특정한 원자들의 집단이 작용기이다. 작용기의 종류로 할로젠기, X가 할로젠이라는 게 아니라 X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17쪽 할로젠이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이드록시기 OH, 카보닐기, C 이중결합 O 되어 있고 탄소에 뭐가 붙든 상관없어요. 이걸 카보닐기라고 합니다. 카복실기의 특징은 수소, 물에 녹았을 때 수소연을 내놓고 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미노기 등이 있다.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탄소화합물의 일반적으로 알케인, 알카인,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방향족 화합물, 벤젠고리가 있으면 방향족 화합물입니다. 벤젠고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요런 애 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할로진 화합물, 알코올, 에테르, 카보닐 화합물, 아민 계열 등으로 분류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의 구조와 물리적 성질, 그리고 화학 반응성을 일일이 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탄수화물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자 구조적 특징인 작용기에 따라 몇몇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학 반응성은 분자의 크기나 복잡성과 관계없이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계열의 탄수화물은 서로 비슷한 화학 반응성을 가지므로 수많은 탄수화물들의 화학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